안녕하세요. 이제 곧 심리학 수업을 시작할 선생님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심리학 수업을 처음 맡아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좀 찾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료가 다른 교과목 대비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교과서도 있고 참고서도 있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히 처음이시면 좀 감잡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진행했었던 첫 수업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찾아보시면은 PPT 자료라든지 교육청에서 우수 사례로 나온 수업 계획서, 수업 자료를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했었고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업을 어떤 식으로, 어떤 호흡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시연 영상 이런 거는 없으니까 완벽히 이제 시연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가이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는 각자 만들기 나름이시지만 저는 심플하게 아이들의 짧은 집중력 시간을 고려해서 비주얼을 많이 사용한 편입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짧게 심리학을 전공했고 대학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전문성을 좀 강조하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을 잡을 수 있을 만한 흥미 포인트 하나 넣었는데 자기소개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좀 재밌게 하려고 요거를 넣었는데 학생들의 피식 정도는 얻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걸 넣었던 이유는 심리학과를 졸업했다라고 했을 때 받을 수 있을 만한 오해 좀 얘기하고 싶어서 요걸 넣었는데 심리 테스트를 하지 말라 요구하는 심리학과생이 치킨을 사준다는 친구의 말에 이제 본격적인 마치 정말 점성술사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 참고로 요거는 별로 피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리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심리학이라고 하면 흔히들 사람들이 하는 오해 세 가지를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심리학한다, 전공했다 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수정구슬 이런 느낌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게 다 아니다. 이제부터 한 해 동안 심리학을 함께 배우게 될 텐데 우린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심리학은 뭐냐?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데 예를 들면은 사람의 정서, 기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지 또는 가족과 집, 사회, 집단에 대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너에 대해서 알아가는 학문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이 과학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과학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보편적, 가설 검증 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데 심리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인데 인간은 과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를 조금 강조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객관적이어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하고 가설을 검증할 수 있어야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주관적이고 자기 가치와 신념과 개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에 나와 올해 내가 다른 것처럼 계속 변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가변적이죠. 과학 연구 대상으로 굉장히 안 맞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심리학인 거죠. 그래서 심리학은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수업 운영 계획을 저는 조금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학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빼고 수업 시간 참여 그리고 과제 제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최대한 학생들의 참여와 나중에 생기부에 쓸만한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프린트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라서 그것을 이제 제때제때 제출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핸드폰, 전자기기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강조합니다. 이 보여주면 그래도 애들이 좀 웃어주더라고요.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자고 선생님은 잘 수 없죠. 그래서 선생님은 깨어 있으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근무한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이야기를 들으면 자지 않는 경우는 없다. 어쨌건 학생들의 입장에서 나름 이해를 하려고 이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졸린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졸릴 수 있고 이건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이런 기사가 있는데 고3들이 교실에서 조는 이유에 대해서 살핀 기사이고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남짓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졸릴 수밖에 없다. 이거는 성인도 마찬가지이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가장 적은 평균 수면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자는 것에 대해서 뭔가 반항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업이 정말 지루하다는 사인이라든지 라기보다는 잘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해하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려고 그렇게 학생들이 자는 것은 자려고 자는 게 아니라 정말 피곤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일지라도 나름대로의 그 본인의 사춘기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시기여서 합쳐진 것으로 나타나는 게 수면이다. 저는 이렇게 좀 받아들이려고 요거를 넣었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조금 쉬어갈 겸 영화를 시청하고 영화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데요. 재작년엔 인사이드 아웃을 했는데 작년 했을 때는 거의 다 인사이드 아웃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라는 다른 영화를 했습니다. 소울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영화를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간략하게 남은 시간 동안은 심리학의 역사 부분을 다양한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게 하는데요. 심리학은 과학으로서 시작한 지 약 100년 정도 되는 짧은 학문입니다. 그렇지만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역사는 짧을지라도 인간의 마음에 대한 연구는 인류의 역사 내내 이루어져 왔다. 이제 이렇게 서두를 열면서 심리학 3대장에서 정신분석, 행동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세 학파가 있고 최근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지주의와 뇌신경과학까지 이렇게 5대장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진행을 해요. 정신분석, 프로이트가 창시한 이론이고 무의식의 핵심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이론이죠. 인간이 의식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꿈이나 최면, 개인의 무의식을 탐색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비판점으로는 성적 충동 그리고 공격 충동을 너무 강조한다든지 초기 특히 생후 5살, 6살까지의 경험이 이후에 그 사람의 성격과 전반을 지배한다라고 본다든지 무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비판점이다. 정신분석을 이렇게 짧게 설명해도 되나 싶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후에 정신분석을 더 다루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요거를 더 디벨롭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는 한 20분 정도 학파의 핵심 개념들 정도 건드리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행동주의는 훨씬 더 짧게 파블로프 그리고 관찰 가능한 행동에 관심을 두는 이론이다. 인본주의 로저스와 매슬로우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분들 얼굴이 굉장히 자애롭고 사람을 좋아하는 느낌이지 않냐 이렇게 인트로를 합니다. 그래서 도토리는 알맞은 환경이 주어지면 도토리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런 환경에 아직 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 말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좀 뭔가 와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지주의. 항상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제 생각이다, 사고다 이 정도로 저는 한 단어로 설명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신경과학. 은 이제 뇌와 관련된 반응으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이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심리학이 중요한 이유에 나름대로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심리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 선생님들이 선생님만의 이유를 쓰시는 게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는 줄인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결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게 심리학이다라고 생각해서 요거를 좀 강조했고요. 5가지 학파를 정말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휘리릭 보고 질문을 던지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심리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로 문제 해결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 또는 나를 이해하는데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합니다. 여기 우울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우울할까? 왜 우울할까에 대한 이유가 각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각 이론이라면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의 우울함을 설명할지 제시를 합니다. 정신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무의식 우울함을 설명할 테고요.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보상과 처벌 개념으로 인지주의는 패배적 사고 아니면은 극단적 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과정 이렇게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인본주의는 자기 실현 경향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신경과학은 세로토닌 분비 이상이 있을 때 쉽게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학생들한테 자신에게 가장 와닿는 설명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자기소개를 제출하게 하는데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종이를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안일하게 그냥 당연히 공책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무 종이에나 써서 제출해라. 처음엔 그랬었는데 학생들이 종이가 없어서 친구 포스트잇 절반으로 찢어서 내고 굴러다니는 종이 펴서 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종이를 준비해 갔습니다. 자기소개 문항은 원하시는 대로 구성해도 되는데요. 학생들의 니즈에 맞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3번과 5번 을 참고하는 편이고요. 최대한 수업에 넣을 수 있으면 넣으려고 노력합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었던 심리학 각 이론에 대해서 본 내용을 되새겨보고 본인에게 가장 와닿는 이론은 무엇이고 그 이유를 적게 하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을 하면서 학생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바라는 것, 학생들이 성찰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6번을 넣었는데 이나 건물 이런 걸 쓰는 학생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학생들이 행복에서 꼭 필요한 요소 이야기하는 대인관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에 대한 이해 이런 거를 많이 써요. 곧 수업하시게 될 많은 선생님들이 첫 수업이 좀 막막하신 분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PPT는 제가 따로 제공하진 않지만 여기 있는 내용을 가공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참고자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학 수업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